인구가 자꾸만 줄어드는 게 여러 곳의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치러진 수능도 그랬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자가 50만 명이 안 됐습니다. 1993년에 수능이 시작되고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2015학년 때 60만 명대가 깨진 뒤로 5년 만에 4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이른바 불수능 논란이 있었죠. 올해는 수학과 영어에서 중위권 학생들이 까다로워하는 문제가 일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저도 풀어봤지만 지문과 보기를 모두 읽는 데만 거의 10분이 걸렸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봤더니 정말 어렵더군요. 저도 물론 처음 들어봤습니다. 질점. 지난해 수능 국어 영역에선 질점이란 생소한 단어가 수험생들을 괴롭혔습니다. 급기야 불수능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수능 출제위원들은 난이도 조절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죠. 이런 문항을 내지 않겠다라는 거. 그래서 당연히 그와 같은 초고난도 문항은 없습니다. 검토 기간도 늘렸습니다. 검토위원 입소일을 하루 앞당겨서 검토위원들의 정답률 예측력을 제고해서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도록. 수험생들의 반응은 과목별로 엇갈렸습니다. 수학이 평소보다 조금 더 어려웠고, 그리고 국어는 저번보다는 쉬웠던 것 같고. 수학이 좀 어려웠습니다. 국어는 그냥 예년에 비해 비슷한 것 같아요. 응시자 수는 올해 처음으로 4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학생 수가 줄고 수시 모집이 확대된 탓입니다. 학생 수는 줄어들었는데 대학의 모집 정원은 그대로인 거죠. 주요 상위권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올해 수능을 앞두고 때아닌 샤프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평가원 측은 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고르기 때문에 매년 바뀔 수도 유지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시험장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았던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필 늦잠을 잤거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경례! 정직! 소민! 수능 대화수! 정직! 후배자! 수능 만점만 공개! 응원전이 끝나가는데 아직도 고사장에 닿지 못한 수험생들은 애가 탑니다. 늦잠을 자버린 A군. 순찰차에 올라 어쩔 수 없이 가장 가까운 고사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고사장은 여학생들만 시험을 치르는 학교였습니다. 포기하려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감독관들이 독려를 했다고 그러네요. 별도 교실에서 혼자만 시험을 치게 했습니다. 평소 잘 작동하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수험생들이 갇히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B군이 탄 엘리베이터는 1층에 도착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119 대원들이 입실 마감 20분 전 B군을 구조했고 경찰이 가까스로 고사장에 태워다 줬습니다. 광주 남구 아파트에서도 C양이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가 소방 구급차를 타고 수능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도 있었습니다. D양은 어제 맹장염 판정을 받고도 끝까지 복통을 참으며 수능을 마쳤습니다. 서울에서만 오늘 아침 100명이 넘는 수험생들이 피치 못할 사정을 호소하며 경찰에 긴급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또 오늘 수험생들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더 고생이었습니다. 아침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선 다들 껴입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한편 설악산이 영하 14도를 기록하는 등 강원 산간은 한겨울 날씨였는데요. 일부 스키장들이 내일 문을 엽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수험생들이 두꺼운 외투도 모자라 마스크와 모자로 꽁꽁 맸습니다. 후배들은 핫팩으로 언손을 녹이며 선배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2.5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내륙 지역의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일부 산간 지역은 한겨울 같았습니다. 새벽에 기온이 영하 14.1도까지 곤두박질 친 설악산 정상은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지리산에서도 올가을 첫 눈과 얼음이 보였습니다. 추위가 오기만 기다려온 강원 지역 스키장은 개장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노랗게 물든 산 사이로 하얀 설원이 펼쳐집니다. 한낮에도 이곳 스키장의 기온은 영하권을 맴돌았습니다. 개장을 하루 앞두고 슬로프에 인공 눈을 뿌리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휘닉스 평창과 용평 리조트는 지난 시즌보다 일주일 빠른 내일 문을 엽니다. 내일 아침 중부지방은 기온이 올라 평년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 동부, 강원 내륙과 산지엔 내일 새벽 1에서 3cm의 눈이 올 거란 예보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다른 차선에서 달리는 버스 기사들이 서로를 향해서 격려를 하거나 눈인사를 나누는 장면들 자주 보셨을 겁니다. 아주 친밀한 사이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고됨을 헤아리고 있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는 위로와 격려의 신호.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한층 적막한 하늘에서 지루한 밤샘 비행을 할 때 다른 항공기가 접근하는 걸 보면 착륙등을 잠깐 깜빡일 것이다. 영국 항공의 선임 부기장인 마크 벤 호네커는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각각의 비행기가 상대편에게 빛의 이정표가 돼주기 위해서 창공을 비행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점심 무렵 구름 위의 하늘의 모습은 어땠을까? 비행기들의 항로를 표시해주는 사이트를 들여다보니 오늘 낮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 동안 지상 3km 이상 상공에는 수많은 항공기들이 동글동글 맴을 돌며 착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기장입니다. 수능 시험 관계로 착륙이 잠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수능 시험을 치르고 있는 학생들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여나 수능 시험 듣기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를 우려한 모두의 배려였죠. 해외 어느 언론은 시험 하나에 온 나라가 멈춰서는 소동을 비웃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무려 12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온 학생들에게 세상에 보내는 그 응원의 마음은 함부로 폄훼하기 어려운 그 무엇. 그리고 이제 오늘 시험을 마친 학생들은 지금쯤 다들 집으로 돌아갔을까?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밤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마다의 마음은 부대낄 것입니다. 세상 일이란 교과서처럼 공평하지도 그리 정의롭지도 않다는 것을 이미 그들도 알게 됐을 터이니 말입니다. 손님 여러분, 오랜 비행 시간 기다려주셔서 그래도 오늘 밤만은 감사합니다. 그 우리 길고도 비행기는 고된 김포 비행을 마치고 국제공항에 무사히 접근하고 착륙한 있습니다. 평범해서 기댈 곳 없었던 모두에게 보내고 싶은 짧은 위로와 격려의 신호.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맞지 않다라는 예, 지적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그래도 다시 한번으로 잡았습니다. 예, 뭐를요? 수능인데요. 오늘 아시다시피 11월 14일 수능 시험일이었습니다. 한 포털에서 취업 포털에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수능에 대해서 좀 물었습니다. 예. 수능을 다시 볼 것이냐라고 묻자 수능 다시 보고 싶지 않다가 53%, 약 500여 명에 물었는데요. 예. 다시 보고 싶다가 47%였습니다. 의외로 다시 보고 싶다가 많네요. 예, 47%면 꽤 많았고요. 예. 일단 이유를 들어보면 가장 다시 보고 싶지 않다의 가장 많은 이유는 다시 본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라고 답한 부분이 약 3분의 1 정도 됐고요. 현실적인 분들이네. 예, 합리적인 선택으로 예.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다시 보고 싶다의 대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생에서 수능 다시 보면 선택권이 많아질 것이라고 대답한 부분이 27%가 있었습니다. 예. 눈에 띄는 거는 다시 보고 싶다의 3위였는데요. 약 100명 중 14명이 대답했는데 수험생 할인 등 수능 특혜가 많기 때문에 예. 수능을 다시 보고 싶다. 약간 장난기도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그렇게 대답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수능이 끝이 아닌 게 며칠 전에 다른 취업 포털에서 성인 남녀 10명 성인 남녀 약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수능과 취업 준비 뭐가 어렵냐? 취업 준비가 훨씬 더 어렵다고 대답한 사람이 82%였고 예. 이유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몰라서 등이 중요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